그들은 단지 4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들이었다. 10명의 아이들이 웃으며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배낭을 메고 집에서 준비한 점심을 들고 있었다. 단순한 현장 학습이었을 뿐이었다. 자연을 탐험하고 나비를 쫓고 나무에 대해 배우는 날이었다.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돌아오지 않았다. 발자국도 소리도 단서도 없었다. 트레일 시작 지점에 버려진 빈 스쿨버스만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들을 데려간 것 같았다. 몇 주 동안 수색팀이 숲을 샅샅이 뒤졌고 개와 드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었다. 하지만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 듯 숲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오늘 한 등산객이 깊은 오솔길에서 나무 높은 곳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분홍색으로 바랜 찢어진 아이의 배낭이 나뭇가지 사이에 유령처럼 걸려 있었다. 이름표는 여전히 붙어 있었다. 엘리 라미레즈. 근처에는 새도, 바람도 없는 고요한 공터가 펼쳐져 있었다. 귀를 압박하는 침묵뿐이었다. 그 공터에는 7쌍의 작은 신발이 깨끗하게 완벽한 곡선을 이루며 줄지어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그리고 중앙에는 나뭇가지로 촘촘히 엮인 원, 거의 둥지 같았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표시들이 있었다. 등산객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그때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장난스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잘못된, 왜곡된, 희미하지만 가까운 소리였다. 그리고 학급이 사라진 이후 처음으로 숲이 속삭였다. 브룩필드 아카데미는 뉴스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조용한 사립 유치원이었다. 뉴잉글랜드의 한적한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40년 넘게 운영되며 아이들은 차분한 환경과 자연, 그리고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잘 배운다고 믿었던 은퇴한 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매년 10명 이하의 소규모 학생만을 받았고 밝은 교실과 조용한 안정감이 있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브룩필드 아카데미를 신뢰했다. 2010년 5월 4일 맑은 화요일 아침 버터컵반의 담임교사 다니엘 웰스 선생님이 학교의 아치형 입구 앞에 서서 클립보드의 이름을 확인하며 10명의 유치원생을 점검했다. 모두 출석했고 그들의 작은 배낭은 주스박스, 손소독제, 여분의 양말, 땅콩버터 샌드위치로 가득 차 있었다. 웰스 선생님 옆에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과학교사 그레고리 헨슬리 선생님이 있었다. 그는 라크우드 자연보호구역으로의 야외 활동을 수없이 이끌어온 베테랑이었다. 그리고 안나라는 여학생의 어머니인 자원봉사 부모지나 마치도 함께였다. 라크우드는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넓은 숲이 우거진 공원으로 학교의 자연 산책이나 조류 관찰자들의 조용한 관찰에 적합한 곳이었다. 위험할 정도로 야생적이지는 않았고 표시된 트레일과 지도, 그리고 입구에 작은 레인저 스테이션이 있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윌로우 리지 트레일을 따라 2마일 루프를 돌고 개울가에서 피크닉을 하며 나무 식별 수업을 하는 것이었다. 부모들은 동의서를 보냈고 아이들은 들떠 있었다.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오전 9시 20분, 작은 스쿨버스가 브룩필드 주차장을 떠나 보호구역으로 향했다.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60도 중반의 온화한 날씨에 산들바람이 불며 햇빛이 나무 사이로 얼룩덜룩 비쳤다. 트레일 시작 지점에 도착해 헨슬리 선생님이 방문자 명부에 깔끔한 필체로 서명했다.
브룩필드 아카데미 버터컵 반 오전 10시 직전에 그들은 숲으로 들어갔다. 웰스 선생님은 호루라기와 응급처치 키트를, 헨슬리 선생님은 접힌 종이 지도와 조끼에 단 나침반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이 트레일을 수십 번 걸었고 길을 잘 알았다. 하이킹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나자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현장 학습 가이드에 따르면 특히 개울계곡 근처에서는 보호구역 깊숙한 곳에서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지도가 있었고 헨슬리 선생님의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트레일의 모든 갈림길을 알았다. 10대 시절부터 이곳에 다녔기 때문이다. 정오까지 그들은 개울 근처에서 점심을 마쳤어야 했지만 그들은 도착하지 않았다. 보호구역에서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은 붐비지 않았고 지역 중학교의 다른 그룹이 트레일에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놀랄만한 일은 없었다. 비명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없었다. 단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부드러운 소리뿐이었다. 오후 3시 30분, 버스가 돌아오지 않자 학교는 두 교사의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픽업 라인에서 기다리던 부모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곧 공황 상태에 빠졌다. 오후 4시 10분, 학교는 지역 당국에 전화했다. 오후 4시 45분, 레인저가 윌로우 리지 트레일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해질녘, 트레일 시작 지점은 깜빡이는 불빛으로 둘러싸였다. 보안관 사무실의 경찰관, 수색 및 구조팀, 자원봉사자들이 개와 헬리콥터, 열화상 스캐너로 그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다. 투쟁이 흔적, 흩어진 소지품, 떨어진 배낭, 부러진 나뭇가지도 없었다. 마치 숲이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린 듯 했다. 남은 단서는 방문자 명부에 적힌 한 줄의 깔끔한 필체, 그들이 들어갔다고 적혀 있었지만 나온 흔적은 없었다. 그렇게 마을을 마비시킨 미스터리가 시작되었다. 몇 달 동안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모든 부모의 최악의 악몽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현장 학습, 신뢰받던 교사, 10명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장 학습은 모든 학교가 매년 한 번쯤 계획하는 평범한 일이었다. 밝은 색의 배낭, 대량 인쇄된 트레일 지도, 땅콩버터 샌드위치와 함께 포장된 주스 박스. 목적지는 라크우드 자연보호구역이었다. 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안전한 트레일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알려진 소박한 숲이었다. 유치원생들은 오전 9시 직후에 도착했고 2대의 노란 버스가 흙 주차장에 멈췄다. 아이들은 웃으며 서로 손을 잡고 내렸다. 정오 무렵, 그들은 소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에 도착해 점심을 먹기 위해 멈췄다. 아이들은 원을 지어 앉아 샌드위치, 주스, 사과 조각을 꺼냈다. 어떤 아이들은 나누었고 다른 아이들은 빵 껍질 때문에 투덜거렸다. 교사들은 반쯤 아이들을 주시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장면이었다. 그러다 갈림길에 도달했다. 앞에 2개의 트레일이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루프의 일부로 표시된 길, 다른 하나는 더 좁고 관리되지 않은 길이었다. 표지판은 훼손되어 화살표가 지워져 있었다. 헨슬리 선생님이 좁은 길을 몇 미터 올라가 확인해보겠다고 제안했다. 웰스 선생님은 동의하며 빨리 다녀와요 라고 말했다. 한 여학생의 모자를 고쳐주며 5분, 길어야 6분 걸렸다.
트레일은 예상보다 더 꼬불거렸지만 그는 멀리 가지 않았다. 그 길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돌아왔다. 공터는 조용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아이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고 벨스 선생님이 같이 놀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숲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렸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점심은 그대로 있었다. 반만 먹은 샌드위치, 빨대가 꽂힌 주스박스, 몇 개의 배낭이 땅에 놓여 있고 재킷 몇 개가 통나무 위에 던져져 있었다. 한 재킷은 소매가 뒤집혀 있었다. 투쟁이 흔적이나 급하게 달아난 발자국은 없었다. 단지 어울리지 않는 고요함 뿐이었다. 그는 다시 더 크게 소리쳤다. 공터 주변을 돌며 살펴봤다. 웃음소리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바람조차 없었다. 공터는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오후 1시, 헨슬리 선생님은 숨을 헐떡이며 뿌리에 걸려 미끄러지며 다리가 아픈 상태로 달렸다. 오후 1시 30분에 레인저 스테이션에 도착했고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오후 2시 15분, 지역 경찰에 경보가 울렸다. 오후 3시, 숲은 수색 및 구조팀으로 북적였다. 그들은 숲을 줄지어 수색하며 개와 드론, 야간 투시경, 헬리콥터를 동원했다. 해질녘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들도, 교사들도 웰스 선생님의 빨간 모직 스카프조차 없었다. 그것은 눈에 잘 띄었을 텐데. 오후 6시, 해가 나무 뒤로 지며 공기가 차가워졌다. 수색대의 발소리가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다른 어떤 소리보다 컸다. 그들은 계속 움직였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들조차 느낄 수 있었다. 숲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수색은 첫 번째 다급한 전화가 지역 당국에 접수된 순간 시작되었다. 유치원생 10명과 성인 1명이 예정된 라크우드 자연보호구역 현장 학습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명확히 표시된 트레일을 따라 짧은 하이킹이어야 했던 일이 이제는 오싹한 미스터리로 변했다. 1시간 만에 보호구역은 봉쇄되었다. 해질녘에는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수색작전이 시작되었다. 인근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어 레인저와 경찰과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동기화된 움직임으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왔다. 모든 길, 개울바닥, 동굴 입구를 급하게 수색했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침묵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다. 이틀째 되던 날, 수색팀은 첫 단서를 발견했다. 관목 가지에 걸린 종이 그림이 바람에 희미하게 펄럭였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크레용으로 그린 햇빛, 웃는 스틱 피규어, 나무, 새 그림들이 숲 깊숙이 이어졌다. 그림들은 고르지 않게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흙 위에, 다른 일부는 뿌리나 나무 껍질에 걸려 있었다. 마치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았다. 사흘째 서쪽 계곡 근처의 진흙지대에서 또 다른 단서가 나왔다. 어린이들의 작은 발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얕은 개울을 지나 언덕을 올라 공터로 이어졌다. 하지만 갑자기 발자국이 멈췄다. 돌아온 발자국도 어른의 발자국도 없었다. 그냥 침묵뿐이었다. 수색팀은 당황하며 땅과 나무, 하늘을 살폈다. 아이들이 중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단서는 하루 뒤 발견되었다. 계곡 가장자리 근처에 찢어진 배낭이 놓여 있었다.
웰스 선생님의 것이었다. 내용물은 흩어져 있었고 주스박스, 부서진 안경, 이름 몇 개가 흐려진 출석부가 있었다. 하지만 피나 옷, 넘어진 흔적이나 투쟁이 흔적은 없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놓아둔 것 같은 배낭뿐이었다. 숲은 수색 작업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었다. 공식 발표는 여전히 희망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숲은 너무 조용했고 라디오가 멀리 떨어지면 끊겼다. 개들은 빈 그림자를 향해 짖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다. 과거 수색 및 구조 임무를 했던 베테랑들은 재배치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론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대화로,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일부는 대규모 납치, 조직적인 인간의 소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흔적 없이 한 학급 전체를 데려갈 수 있겠냐는 반박도 있었다. 다른 이들은 라크우드 아래의 미로 같은 동굴 시스템, 지도에 없는 터널이나 숨겨진 틈을 언급했다. 학급이 지하 깊은 곳으로 떨어졌을까? 하지만 왜 비명을 듣지 못했을까? 왜 아무 소리도 없었을까? 그리고 더 어두운 소문도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숲이 저주받았다고 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땅 밑에 고대의 존재가 있어 방해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 숲에서 사라진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사라진 적은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공식 수색은 몇 주 동안 이어졌다. 매일 아침 팀이 나가고 매일 밤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7주가 지나면서 초기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사라졌고 누구도 살아서 발견될 거라는 믿음도 희미해졌다. 지역은 철저히 수색되었지만 발자국도, 잔해도,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단서도 없었다. 미디어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고 사람들은 잊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색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노력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등산객이 숲 깊은 곳, 빽빽한 덤불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땅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싱크홀이 있었다.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린 듯 했다. 전화가 걸려왔고 곧 새로운 수색팀이 현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작은 함몰지로 보였지만 깊이 파자 불안감은 더 커졌다. 두꺼운 뿌리와 덩굴 아래 숨겨진 좁은 통로가 있었다. 너무 잘 위장되어 있어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칠 정도였다. 수색팀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자 섬뜩한 분위기가 그들을 맞았다. 구멍의 벽은 부자연스럽게 매끄러웠다. 뭔가가 파낸 듯 했다. 더 탐험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단순한 싱크홀이 아니었다. 지하 공간이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분명히 개조된 곳이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은 밝은 색의 옷조각, 아이들의 교복 자네를 발견했다. 장난감은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발에 짓밟혔고 다른 일부는 급히 버려진 듯 했다. 가장 불안한 것은 벽에 남은 손자국이었다. 흙보다 어두운 무언가로 얼룩진 너무 작은 어른의 것이 아닌 손자국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거나 뭔가를 잡으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시체는 없었다. 아이들이나 교사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하의 생명의 증거는 분명했다. 누군가, 아마 여러 명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 동굴의 공기는 오래된, 정체된 느낌이었다. 마치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방해받지 않은 듯했다. 이 발견은 지역 사회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그들이 지하에 갇혔을까? 더 어두운 이론들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지역에 비밀스러운 컬트가 있었을까?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동굴을 사용한 걸까? 아니면 오래된 잊혀진 광산이었을까? 아이들이 우연히 발견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었을까? 가능성은 끝없이 이어졌다. 가장 오싹한 이론은 헨슬리 선생님을 겨냥했다. 그는 사라진 후 어디에도 없었다. 일부는 그가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속삭였다. 그가 더 불길한 일에 연루되었을까? 당국은 압박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헨슬리의 행방, 알리바이, 지역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이론만 늘어났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상한 목격담이 보고되었다. 밤에 나무 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 바람에 실린 속삭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숲에서 메아리 쳤지만 조사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답변보다 질문이 많아졌다. 아이들은 납치된 걸까? 고의로 갇힌 걸까? 아니면 사고였을까? 헨슬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숲의 비밀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조사는 결정적인 시점에 도달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경찰은 헨슬리의 과거를 파헤치며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들은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몇 년 전 헨슬리는 숲 깊은 곳의 생존주의자 공동체와 연관이 있었다. 그들은 은둔하며 독립에 집착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맹렬히 지켰다. 이 발견은 경찰의 경종을 울렸다. 헨슬리는 왜 이 과거를 숨겼을까? 그들은 뭔가 더 어두운 일이 있었다고 확신했다. 더 파헤칠수록 그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소문에 따르면 그가 속했던 공동체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고 일부는 여전히 동굴에서 은둔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게 아이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아이들의 위치를 안다는 전화였다. 경찰은 미탐사 지역으로 향했고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나무 판자로 막힌 동굴이 있었다. 입구는 덤불과 덩굴로 거의 보이지 않았다. 판자를 제거하고 들어가자 공기는 먼지로 가득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있었다. 벽은 아이들의 그림으로 덮여 있었다. 조잡하지만 분명한 그림은 지하에서의 삶을 묘사했다. 놀고, 밥을 먹고, 구조를 기다리는 아이들. 나무와 들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동굴과 터널이었다. 마치 영원히 갇힌 듯 했다. 일부 그림은 잉크가 아직 선명했고 다른 것들은 바랬지만 섬뜩하게 또렷했다. 경찰은 이곳이 아이들이 갇혔던 곳임을 알았다. 헨슬리가 이 모든 것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 충격적인 발견은 헨슬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벽이 좁혀오는 것을 알고 도망친 듯 했다. 경찰은 그의 공동체 연관성과 그가 그날 숲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불안한 지식만을 남겼다.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지만 질문은 여전히 많았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계속 그곳에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까? 그리고 가장 오싹한 질문은 누가 또는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조종했을까? 마을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때 희망에 차있던 부모들은 슬픔에 잠겼다. 아이들의 얼굴은 포스터, 실종자 보고서, 뉴스에 가득했지만 그들은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그들의 아이가 사라졌다는 현실이 자리 잡으며 텅 빈 고통만 남았다. 매일 밤 부모들은 집에서 조용히 추모식을 열었고 더 이상 안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촛불을 켰다. 그들은 학교에서 만든 작은 미술 작품, 남겨진 장난감을 붙잡았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좋아했던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현관에 놓았다. 한 어머니는 딸의 빈 방 앞에 서서 먼지가 쌓인 부드러운 인형을 바라보았다. 시체 없이도 상실의 고통은 진짜였고 라크우드 곳곳에서 느껴졌다. 지역 미디어는 이 사건을 전설로 만들었다. 그들은 라크우드 보호구역의 아이들이라 불렀다. 순수함이 사라진 비극적인 이야기,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어떤 이들에게 아이들은 천사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더 불길한 것의 희생자였다. 언론은 그들을 숲에 영원히 잃어버린 보호구역을 떠도는 영혼으로 그렸다. 매주 촛불이 바람에 깜빡이는 추모식이 열렸다. 마을의 애도 상징으로 학교 밖에 각 아이를 위한 신발 한 켤레가 놓였다. 유아의 작은 신발부터 놀다 다른 스니커까지 각 쌍은 정성스럽게 묶여보도에 놓였다. 사라진 아이들이 달리고 놀고 웃어야 했던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한 가슴 아픈 상기였다. 신발은 의식이 되었고 부모들은 눈물과 함께 한 켤레씩 추가했다. 1년이 지났다. 단순한 현장 학습이었어야 할 날, 유치원생과 교사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들이 탄 배는 문이 활짝 열린 채 숲에 버려져 있었고 소지품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투쟁이 흔적도 발자국도 없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듯 했다. 수색은 강렬했다. 헬리콥터, 수색팀, 탐지견이 동원되었지만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마을은 희망을 잃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당국은 답이 없었고 가족들은 고통 속에 남겨졌다. 그러다 마을이 잊기 시작할 때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잔해를 치우던 노동자가 같은 숲 근처에서 속이 빈 나무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구겨진 크레용 메모가 있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당국은 충격에 빠졌고 즉시 수색을 재개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들의 흔적도 새로운 증거도 설명도 없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숲에서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더 불길한 무언가가 있었을까? 가족들은 2개의 오싹한 메시지만을 남겼다. 당국은 진실에 가까워지지 못했고 마을은 불확실성에 잠겼다. 누가 책임자일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찾지 못했을까?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라. 어쩌면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지도 모른다. 누가 이 사라짐의 배후에 있는지 잡힐까? 터널 끝에 빛이 있을까?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